정부가 오늘 서울 등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네, 신규 공급 물량은 서울 32만 5천 가구를 비롯해서 부산과 대구 등 전국적으로 8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부 이재동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주택 공급에 대한 당정 협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 일단 나왔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정부가 정책 발표를 하려면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 발표 전에 이제 당정 협의를 거쳐서 이제 정책의 최종 발표 내용을 조정하는 절차들을 오늘 오전에 곧 거쳤는데요. 예. 이번 주택 공급의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이 기대하는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다. 주택 청약 제도.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자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30, 40대 무주택 세대도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 그동안 청약 제도가 가점제로 위주가 되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청약받기 너무 힘들다. 이런 좀 불만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아마 좀 이런 내용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궁금한 것이 아무래도 서울 도시만에 어떻게 주택을 늘리느냐 이 부분일 텐데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정 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 일단 예고는 됐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그러니까 도시만에 낙후된 주택지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아마 주가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워낙 이게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그쵸. 또 조합 운영이나 비리 같은 것도 많고 하다 예. 보니까 그동안 속도가 잘 진척이 안 되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런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대책들이 함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용적률 얘긴데요.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거다. 그리고 그중에서 서울이 32만 가구다. 딱 들어보면 상당히 큰 규모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예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 예. 일단 오늘 발표된 게요.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의 경우에 32만 3천 가구, 그리고 인천, 경기가 29만 3천 가구 이렇게 더 짓겠다고 했거든요. 예.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한 2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따지다 보면은 이런 3기 신도시 같은 새로운 신도시 여러 개를 수도권에 짓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예. 서울만 보더라도 이 32만 가구라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이게 비율을 들자면요. 분당 신도시가 약 10만 정도 되는 걸로 아니까 이 분당 신도시가 3개 정도 물량이 서울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공급 쇼크 수준이다. 예.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 시장이 확고히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정부의 대책대로 이렇게 주택 시장이 안정적으로 계획대로 잘 공급이 될 거냐. 네. 이제 이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쇼크는 공급 쇼크는 현재 우리로서는 기다려지는 쇼크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도시만에서의 대규모 주택 공급, 바로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앞으로 어떤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책 방금 보셨다시피 네. 사실 서울 도심안에는 새로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런 저층 주거지나 아니면 준공업 지역 이런 또 아니면 낡고 오래된 아파트 이런 건물을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네. 여러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같은 이런 공공기관이 주도를 해서 앞으로 직접 시행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 예. 이렇게 정부가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들 사업에서는요, 이들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사업에서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질 거고요. 쉽게 말해서 더 기존보다 더 높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정부가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예. 내용이고 그리고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같은 도시 규제도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역세권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700%, 준공업 지역에서는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뭐 구체적으로 이게 뭐 또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네. 뭐 40층에 달하는 그런 고층 아파트들 짓기가 예. 조금 더 예전보다는 수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변창흠 후보자 시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세권 옆에, 그러니까 역세권에 연필처럼 그 한 것만 뾰족하게 짓지 않을 것이다. 주위를 넓힐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그러면 재개발도 해야 되고 재건축도 해야 되면 거기 알박기 한 사람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수용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 그 LH, SH가 그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재건축 재개발 그동안에도 이전 정권에서도 많이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LH나 SH 같은 그 공공기관을 주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뭐 예전에 몇 달 전에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이런 방안들이 지난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사업 후보지들이 좀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근데 과연 관건은 이런 조합들의 호응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거거든요. 예. 하지만 이게 정부는 최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겠다는 거고 네. 근데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좀 투기 자본이라든가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급 대책에서 정부가 세운 원칙이 개발 이익은 확실하게 공공과 공유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LH나 SH가 참여를 하는 거고 예. 또 뭐 그 개발 구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여러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내몰리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 대책들을 마련했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의 속도일 것 같은데 예. 또 이제 완공이 돼서 공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또 좀 걸릴 것 같아서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뭐 이런 주택 공급이라는 게 뭐 예. 바로 하루아침에 건물을 뭐 뚝딱하고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정부는 물론 이렇게 짓는 그 아파트가 짓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긴 하지만 일단은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예. 예전에 15년 정도 걸린 재개발, 재건축 그런 기한을 빠르면 5년까지 앞당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 이런 신뢰감을 시장에 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최근에 집값 상승세나 이런 그 집값이 급등하는 여러 현상들을 좀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최근 사실 집값이 계속 뛰고 오르고 있는 이유가 집이 없는 분들이 앞으로 집이 더 오르면 어떡하나 아예 집을 못 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정부가 앞으로 몇 년만 참고 기다리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새 집이 공급이 된다 이런 신호를 확실하게 주게 되면은 예. 이러한 매수세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집 구하는 신혼부부도 그렇고요. 오늘 이 기자가 듣기에 이번에 대책을 보면 이게 실행이 잘 된다면 그런 불안감은 많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급 물량만 보고 났을 때는 사실 그동안에는 없는 정도의 물량이거든요. 예.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최대 물량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계획대로 이 물량이 공급만 되면은 어느 정도 분명히 그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관건은 과연 이 물량이 적시적소에 정부가
발표한 그 계획에 따라 제대로 공급이 되느냐입니다. 이전에 발표된 사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예.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조합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이 도심 내에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그 조합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또 조합들이 원하는 어떤 혜택을 얼마나 줄지가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경제부 이재동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